삼화 콘덴서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게 폭등했는데요. 이 현상 뒤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 아주 치밀하게 판을 짰다는 작전설. 다른 하나는 이건 예견된 성공이었다는 성장설이죠.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탈탈 털어보면서 시장을 보는 새로운 눈을 함께 떠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정말 평온하던 주가가 딱 하루 만에 하늘로 그냥 솟구쳐 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움직인 걸까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날 최종적으로는 6.6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숫자는요, 그날의 그야말로 폭풍 같았던 장중 움직임에 비하면 정말 일부만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이야기는 이 숫자 너머에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바로 거래대금입니다. 4,700억 원. 상상이 가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단 하루 만에 이 주식 하나에 전부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도대체 이 돈의 주인은 누구고 진짜 목적은 뭐였을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이건 뭐 거의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이른바 큰 손이 이 모든 판을 기획하고 지휘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치밀한 전략과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계획이 깔려 있다는 거죠. 이 시나리오를 믿는 사람들은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하수들.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 거대한 덫에 제대로 걸려들었다는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인 거죠.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이 관점의 핵심 주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날 벌어진 일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즉 스마트 머니가 막대한 자금력으로 시장을 쥐고 흔들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이 주장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제시되는 게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보세요. 4,7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오고 갔는데 정작 외국인은 고작 45억 원어치만 풀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4,655억 원은 다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뭔가 이상하죠? 이들은 바로 이 불일치가 큰손이 자기들의 흔적을 교묘하게 지우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자전거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혼자서 주식을 사고 팔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빵 터뜨려서 와, 이 주식 지금 난리 났다 하고 시장의 모든 시선을 끌어오려는 속임수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의 4단계 계획은 이렇습니다. 첫째, 자전거래로 거래량을 터뜨려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둘째, 갑자기 주가를 확 빼버려서 극심한 공포 분위기를 만들죠. 셋째,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자신들의 매집 흔적은 철저히 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막 던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헐값에 전부 쓸어 담는다는 완벽한 계획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정말 소름 돋는 시나리오죠. 그런데 정말 이게 전부일까요? 이 모든 게 누군가의 거대한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전혀 다른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제 완전히 다른 렌즈를 끼고 이 사건을 다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음모론이 아니라 이 회사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진 진짜 힘이 이 모든 현상을 만들었다고 보는 기관 투자자들의 분석이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 IM증권에서 나온 한 보고서였습니다. 여기서 사마 콘덴서의 목표 주가를 5만 1,000원으로 대폭 올려 잡았거든요. 이건 그냥 오를 것 같다는 감이 아니라 차가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아주 높게 평가한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예측했을까요? 답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에 있습니다. 바로 AI 그리고 전기차. 지금 세상의 모든 기술이 이 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 심장부에 바로 이 사막 콘덴서가 만드는 핵심 부품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MLCC와 DLCC입니다. 이름은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얘네들은 전기가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관리해주는 일종의 교통경찰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AI 서버나 전기차처럼
어마어마한 전기를 쓰는 곳에서는 이런 교통경찰이 아주 많고 또 튼튼해야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겠죠? 이 비교를 보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AI 서버는 일반 서버보다 전기를 10배 이상 먹습니다. 전기차는 또 내연기관 차량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전자부품, 즉 커패시터가 필요하고요. 이건 그냥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에요. 앞으로 사막 콘덴서 부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변화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의 주식 급등을 놓고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아주 교묘한 심리전과 작전의 이야기였고, 다른 하나는 미래의 가치에 대한 단단한 믿음과 분석의 이야기였죠. 이 표가 두 관점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큰 손의 시나리오는 단기적인 거래 패턴과 심리에 집중하면서 도대체 누가 이 판을 흔드는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의 분석은 장기적인 산업의 흐름을 보면서 왜 이 주식은 오를 수밖에 없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시장에서는 똑같은 데이터,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당신이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바로 하나의 이야기에만 매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 즉 누가를 쫓는 분석과 장기적인 기업 가치, 즉 외를 보는 분석, 이 두 개의 눈을 모두 가져야만 시장의 진짜 모습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